근데 이거 얼마야 그거? 얼마 주면 맞을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 유튜브는 비용까지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스 진행을 맡은 이문식. 이태훈입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이 첫 촬영이잖아요. 첫 촬영이고 저 지금 많이 떨려요. 그럼 우리가 첫 촬영이니까 힘을 내서 파이팅해서 네. 열심히 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볼 수 있게끔 그럼요.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낭만 닥터스. 근데 왜 진료실이나 거기선 자세하게 설명을 다 안 해줘요? 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쉽게 빠르게 딱 엑기스로 뽑아서 네. 설명 잘해줄 수 있다는 그 약속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아마. 허리신경 주사,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게 도대체 뭔지. 허리신경 주사. 허리신경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스테로이드가 뭐예요? 펌핑할 때 남성 호르몬 있죠? 그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있고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코티콜 스테로이드도 있고 신진대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 스테로이드 성분을 약제 성분에 묻혀서 나가기 때문에 허리신경 주사를 스테로이드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뼈 주사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왜 나왔어요? 예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다 보면 그 신진대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골밀도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밀도는 뭐예요? 골밀도. 죄송합니다. 제가 골밀도는 뼈의 농도. 그러니까 한자로 골, 뼈골의 네, 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골밀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뼈가 녹는 건 줄 알고 뼈 녹는 주사, 뼈 녹는 주사, 뼈 주사. 이렇게 하다가 허리신경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뼈 주사 이렇게 되면서 점점 주사는 또 뭐 잘못된 것 뭐 이렇게 또 알고 있는 거죠. 허리신경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이 단어를 하나로 통일을 한다면 뭐로 부르는 게 제일 나아요? 제가 볼 때는 허리신경 주사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허리신경 주사로 통일하죠. 신경 차단술이라고 많이도 나오는데 신경 차단술 하면 왠지 사람들이 이 시술과 헷갈려해요. 시술이라면 또 뭐예요? 시술은 부분 마취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시술을 의미하는데 가자마자 의원에서 이제 맞는 그런 주사들은 시술은 아니거든요. 차단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허리신경 주사가 제일 좋은 표현일 것 같고요. 허리신경 주사로. 네. 구독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돼요? 전 잘 안 되는데. 훌륭하세요. 사실 훌륭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허리신경 주사의 종류, 특징 이런 걸 또 좀 설명을 해주셔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더 어려워질 거긴 하지만 천천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허리신경 주사는 크게 두 가지로 경막 외 신경 차단술과 뭐예요? 경막이 뭐예요? 자, 경막은 신경이 너무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압박과 화학적인 염증에 보호하기 위해서 경막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경막 외에다가 주사를 뿌리는 걸 경막 외 신경 차단술. 그럼 경막에다 바로 주사를 놓으면 안 되겠죠? 아이고, 신경에다 주사 넣으면 번개 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각신경도 마비가 되고 운동신경 마비될 수도 있죠. 큰일 나죠. 경막에 놓으면 안 되겠네. 네, 경막에 놓으면 안 그래서 경막 외 쉽다. 이게 진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신경 주사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관절 신경 주사라는 게 있어요. 관절도 후가 있고 전이 있고 그래요? 네네. 이게 척추잖아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이 노란색 신경 바깥쪽에다가 약을 뿌리는 걸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 이 관절과 이 관절이 이루는 이 부분들 있죠? 움직이죠, 이거. 예. 이 후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쪽 부분이 후관절. 네, 여기가 후관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주사를 넣는 걸 후관절 신경 주사. 자, 그러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하는 거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신경과 관련된 부분에 다 통증이 있어요. 항상 허리 아프신 분들 오면 제가 다리 저린 거 어떠세요? 엉치 저린 거 어떠세요?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여쭤보는 거고 보통 허리만 아프신 분들은 이 후관절 통증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신경 외 차단술, 소수지만 후관절 신경 주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징은요? 자, 우리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세 가지가 있어요. 후관절 주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첫 번째 꼬리뼈 주사라는 게 있어요. 꼬리뼈에다 놓는 주사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움푹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쏘놓으면 쭉 하고 척수 부분으로 경막 외 부분으로 쭉 하고 빠지게 되는데 난이도는 되게 쉬운데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주사. 보통 많이 흔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어렵다 말이.
빨간색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나와서 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저리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 문제니까 이 부분의 신경근에다가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하는 걸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그러니까 허리 쪽으로 들어가겠죠, 주사가. 그리고 후궁간 신경 차단술이 있는데 뭐라고요?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이런 게 좀 해주십시오. 후궁이라는 게 우리가 라미나라고 하는 이 뼈예요. 뒤 지금 이 신경을 보호해주는 뼈들이에요. 예, 그거. 근데 이 후궁간 사이, 사이가 짰어서 지금 보이죠, 신경. 예.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셔야 구독자분들이 우리만 보면 소용없어요. 아니, 저기 보여드려야 예? 후궁간 그러니까 사이 후궁간. 차단술에서 요 후궁이 저기로 궁골 뒤로 간 사이. 제가 이래요. 예, 이렇습니다. 요 사이 뼈 사이에 잠깐의 공간이 있잖아요. 요로 들어가서 쏘는 거. 예, 후궁간. 그러니까 요 가운데 쪽에서 일어났을 때는 후궁간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하는 거고 요 사이사이로 요 좁은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원장님도 웃기죠? 예,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요. 추간공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요 놈을 하는 거를 선택적 신경근 근데 선택적 차단술. 신경 차단술인데 후광궁 그것은 제목이 그다음에 후궁간 사이는 그 후궁간 알겠는데 저도 지금 들어도 잘 모르는데 기술 들어갑니다.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궁간, 두 번째는 추간공 이렇게 있는데요. 후궁간, 그러니까 람이나 뼈 사이에 있는 신경에 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간공, 옆에 튀어나온 신경들에 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외우려고도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짜증낼 거야. 그냥 물어도 돼요 그거.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물어봐요. 낭만. 닥터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5개를 설명을 했냐면 허리가 아플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다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구독. 그럼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꼭 보셔야 돼요. 구독 꼭 해주실 거죠? 말람 이런 건 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할게요. 네, 그렇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도까지는 안 되게. 딱 구독만.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경주사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주사를 놓는 방식도 다르고 그럼 그 주사는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허리 신경 주사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니까 아프지 말라고 마취제를 들어요. 그 마취제가 2에서 3시간 정도. 2에서 3시간 뭐예요? 참고로 원장님은요 의술만큼은 확실한데 다른 분야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서 보세요. 그게 더 재밌습니다. 불안전한 모습을 잘 보세요. 어쨌든 스테로이드가 있고요.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착 방지와 조직의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비급의 약물을 쓰게 되고 뒤에 스테로이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사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많겠죠. 그래서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뻐근한 거예요?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2에서 7일 동안 효과가 나타나고요. 유지되고? 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마취제는 2-3시간 정도의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마취제가 허리 신경 들어가면 꼭 왠지 마비가 되면 그렇죠. 이제 우리 그럼 걱정이 되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감각신경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감각신경인 거고 발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건 운동신경인 거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노인분들이거나 당뇨가 매우 심한 환자, 염증이 막 이제 몸에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너무 세게 반응을 하면서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돼요. 저런. 주사 맞고 저 괜찮아 하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낙상.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보통 허리신경 주사를 하고 바로 옆에 침대에다가 눕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취제는 마취 효과 때문에 통증이 없게끔 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염증, 충혈 이런 거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적혈구 막 백혈구 그렇죠? 적혈구는 아니고 적혈구 아닌 거? 대식세포와 백혈구. 뭐요? 대식세포. 이놈 이렇게 배가 큰 세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막 가요. 그렇죠. 적을 공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막 바이러스 세균을 막 잡아먹어. 그렇죠. 잡아먹을 때 막 피도 튀기고 막 그렇겠죠. 열이 나. 이게 염증이에요. 나쁜 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없애려고 하는 전쟁 자체가 염증이라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전쟁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아픈 건 긍정적인 의미네.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지만 정상이네. 너무 아플 때는 저희가 잠재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가 그런 기능도 한다고요? 네네. 그 전쟁 자체를 억제해버리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백혈구랑 대식세포가
전쟁터로 가질 않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도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전문 지식 튀어나오면 다시 보이고 그래요. 비주얼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측면도 많이 수양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깐죽거려도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잘 될지 못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주사를 많이 맞으면 더 좋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갑자기 일어난 전투에는 매우 효과적인데 질질질 끌려다니는 오래된 전투에서는 얘가 효과를 발휘하지 지구력이 못해요. 약하구나 또. 네, 그래서 만성염증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여러 번 맞다 보면 또 그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1년에 3, 4회 간격은 3, 4개월 간격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딱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안면 홍조가 오고 자기 막 살이 쪘다고 그래요. 문페이스라고 갑자기 무슨 혹이 달린 것처럼 얼굴이 달이 되고 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네, 꼭 주의하시고 적정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장단점이 확실한 주사인데 주의할 사항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저기 구독자분들 눈을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주사는 면역 자체를 억제를 시킴으로써 통증, 염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염증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이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져서 자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허리를 쓰는 일들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들이 더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그 신경을 더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았구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보존적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를 하면서 1년 동안에는 진짜 조심하셔야지 이러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신뢰가 가세요? 가시면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안 가시면 누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걸 또 얘기 안 했어요. 아까 효과 이런 걸 얘기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야 그거? 얼마 주면 맞을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 유튜브는 비용까지 급여라는 게 있고 비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허리신경 주사 자체는 급여가 맞아요. 그럼 좀 싸겠네요. 예, 저렴하게. 맞아요. 제가 볼 때 한 번당 10만 원 내면 될 거고 거기에 적절한 비급여 약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쓰게 되면 10몇만 원 초반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적게 쓰게 되면 뭐 10만 원 아래로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를 다 공유해 보니까 어때요? 뼈주사.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급성 염증에는 이거만큼 좋은 주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 물론 단점이 있어요. 그것만 잘 극복을 하고 주의점만 잘 알고 계신다면 적재적소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꼭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그 다음에 설정 부탁드립니다. 낭만 닥터스